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목소리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지수형 ETF들의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9월에 0.25%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장세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습게도 뒤집힌 결과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럴수록 장기 전망이 밝은 주식이나 ETF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폭락장이 와도 매도 대신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최근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인도는 미국 등 세계 증시와 탈동조화 흐름이 강화되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ETF 중에서 미래 발전 가능성과 분산 투자 측면을 고려할 때 인도 ETF가 단연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서 국내 상장된 인도 ETF 5개를 자세히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인도의 GDP가 오는 27년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경제규모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IMF는 또 지난 4월 6.7%의 경제 성장률을 7%로 상향 조정하고 25년에는 6.5%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1.9%, 유럽이 1.5%이고요. 전 세계 평균이 3.3%인 상황에서 인도의 전망치는 독보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은 14억 명의 인구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급속히 탄탄한 내수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인도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역시 상장지수 펀드인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미국 주식은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인도의 경우는 현재 세금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인도의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최근 3개월 글로벌 지역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국내 인도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0.46%로 가장 높고요. 미국 펀드가 1.82%, 베트남 펀드가 0.59%, 유럽 펀드가 마이너스 5.64%, 일본 펀드가 마이너스 7.68%, 중국 펀드가 마이너스 9.62%의 순입니다. 인도 주가 지수는 선섹스 지수와 니프티 50 지수가 알려져 있는데요. 선섹스 지수는 인도 봄베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개 기업의 주가 지수이고 니프티 50은 인도 국립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인도 우량기업 50개 주가 지수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도 지수 추종 ETF 3개는 모두 이 니프티 50을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ETF라면 지난 2014년에 상장된 ETF로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입니다.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는 지난해 4월 이전에는 거의 10년 동안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유일한 인도 관련 ETF였습니다. 합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맡기는 재간접 ETF입니다. 단점은 외부에 맡기는 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시 이후 운용 성과를 보면요. 기초지수인 니프티 50 지수 흐름을 따라가긴 하는데 기초지수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성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없는 ETF입니다. 다음은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 2개를 소개하자면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과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입니다. 이 두 ETF 모두 지난해 4월 거의 동시에 출시되었는데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가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와 같은 시기에 출시되었지만 순자산 총액 규모는 1,500억 원 이상 큽니다.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요. 0.4975%, 0.4803% 수준으로 두 ETF 모두 비슷합니다. 연간 분배율은 1% 수준으로 고배당 ETF를 기대하신다면 적합하지 않은 ETF입니다. 조금 전 소개한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과 함께 비교해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총 보수로만 따지면 지수 추종 패시브 ETF인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과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가 0.19%로 재간접 ETF인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보다 0.1% 저렴하지만요.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재간접 ETF인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이 제일 저렴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비교할 때는 총
보수 기준이 아닌 모든 비용이 녹아있는 실부담 비용 기준으로 확인 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니프티 5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은 HDFC 은행 등 금융 쪽이 약 33%, IT가 14%, 에너지 11%, 소비재 섹터가 19% 정도입니다. 이 두 ETF가 모두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지만 약간 미세하게 각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다르기 때문에 성과 또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구성 종목을 보면요. 은행주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요. 인도 전역의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IT 기업인 인포시스, 타타그룹의 컨설팅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출시된 인도 ETF 2종입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니프티 50 지수 ETF를 동시에 출시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 자산운용에서 올해도 역시 5월에 인도 특화 ETF를 거의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먼저 인도의 삼성이라는 타타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는 코덱스 타타그룹 ETF입니다. 타타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3,650억 달러 규모로 인도에 100여 개 이상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소비재, IT, 인프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 대부분이죠. 실제 최근 3년간 니프티 50 대비 꾸준한 초과 성과를 현재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도 니프티 50 지수와 니프티 소비재 그리고 타타그룹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요. 인도 니프티 50과 니프티 소비재 지수는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타타그룹의 주가 상승세는 훨씬 가파릅니다. 중산층이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 강국 인도에서 프리미엄 소비재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인도 소비 흐름에 따라서 타타 소유 브랜드들의 강세는 앞으로도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는 삼성 자산운용이 지난 5월에 상장했는데요. 니프티 50 지수에 있는 타타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거래량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종목을 구성 종목으로 하되 아무리 비율이 높아도 한 종목이 25% 이상은 차지하지 않게 하는 25% 캡을 씌웠습니다.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는 타타그룹의 탑 10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가 금융섹터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요.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는 소비재 기업 54%, IT 기업 27%, 인프라 기업 19%의 비중입니다. 따라서 니프티 50 ETF와 타타그룹 ETF 둘 다 동시에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 타타 컨설턴시사의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인도 ETF는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입니다. 세계 1위의 인도 강국인 인도에서 소비 수요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소비 섹터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래에셋 인도 빌리언 소비자 지수는 인도 시장의 장기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소비 섹터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유동비율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상장되었지만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12.09%의 운용 성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주력 기업인 마인드라의 9.69%로 가장 높고 소비재, 음식 배달 플랫폼, 시계, 주얼리 등 럭셔리 브랜드, 음료 제조 다국적 기업 등 그야말로 중산층이 선호할 만한 기업들을 상위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된 인도 관련 ETF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볼까요? 두 ETF 모두 총보수 실부담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요.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가 좀 더 비싼 0.7301%,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는 0.6577%입니다. 순자산 총액은 같은 시기에 상장되었지만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의 자산 규모가 훨씬 큰 1,794억 원 규모이고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의 경우는 712억 원 규모로 신생 ETF 규모로는 두 ETF 모두 굉장히 커서 현재 투자자들의 인도 ETF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의 경우는 니프티 50 지수에 들어있는 타타그룹 회사들 상위 10개가 포함되어 있다면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의 경우는 인도의 소비재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중산층의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을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ETF의 출시 이후 운용 성과를 비교해보면요. 비슷한 흐름이지만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가 앞서다가 최근에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의 수익률이 급상승해서 현재는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의 성과가 8.4%로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의 7.7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도 ETF들은 올 들어 꾸준히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인도 ETF 자금 순유입 규모를 보면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 3,847억 원으로 1위,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은 3,266억 원 규모의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에 출시된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에도 1,445억 원,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에도 338억 원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는 폭락장에서 과매도가 이뤄졌던 미국 ETF들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어서 다행히 인도 ETF는 오르는 속도가 조금은 더딘 편입니다. 따라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할 때를 다시 잘 노려서요.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도 ETF 5개는 모두 IRP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 가장 절세 혜택이 뛰어난 국내 상장 해외 ETF들입니다.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들에 투자할 때는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간마다 꾸준히 납입하실 때 가장 성과가 뛰어나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전해드린 연금저축펀드나 IRP 또 ISA 계좌에서 투자할 만한 인도 ETF들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와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